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죠.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. 제가 오늘 업체들을 다녔는데 어,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. 진짜 실제로도 또 지방에 또 업체 대표님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요. 실제로 인천 쪽도 많이 안 좋고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죠. 최근에 저희도 최근에 저희 최근에 저희도 기계를 그 너무 경기도 안 좋고 또 생활비하고 뭐 임대료도 마련해야 돼가지고 고철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. 고철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생활비하고 사업자금으로 충당을 했고, 그 생활비하고 사업자금으로 이제 충당을 했는데도 또 기계가 안 팔리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웠는데 요새 조금 나가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죠. 근데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많이 멘탈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,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이제 성공이라든지 돈에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,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 지금이 그 위기니까 지금을 잘 버텨서 넘겨라,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 위기니까 지금이 이제 잘 그 버텨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. 근데 넘어가기가 좀 힘들죠. 넘어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넘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,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금리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,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대기업부터 뭐 중소기업, 중견기업 뭐 이런 회사도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,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돌기 때문에. 돈이 안 돕니다.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게 다시 회수가 돼야 되는데, 그게 장기화되게 되면은 투자금 대비해서 이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이 나고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내년까지도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부동산도 지금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,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죠. 집을 살 생각을 안 하고, 건설업체에서도 이제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 집을 이제 건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.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집은 물론이고, 지금 이제 회사들이 다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? 회사에 다니는 가장들이나 그 한마디로 엄마 아빠들은 그 회사로 이제 일을 다니는 것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. 근데 지금 최근에 또 고철값도 떨어졌어요. 고철값도 지금 420원에서 380원까지 떨어졌어요. 고철값도. 고철값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아는 업체에 갔더니 지금 뭐 IMF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, 그렇게 얘기를 하고,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작년 대비 해가지고, 재작년 대비 해가지고, 제가 여기 공장에서 이제 그 기계 판매를 해보면서 지금이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지금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. 금리 자체가 지금 0.5%에서 뭐 1%, 2%, 3% 하더니 3.5%까지,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3.5%까지 지금 올라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고, 그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, 중견기업에서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대출 이자가 너무나 올라버리고,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자 감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투자는 어렵고요. 또 일반적으로 설비 투자 비용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,
효과가 없는 거예요, 지금.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투자도 안 하고 계속적인 악순환이에요, 지금. 작년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 정도까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분위기가 다니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분위기가 다 안 좋아요. 근데 이제 바쁘신 분들은 더 바쁘죠. 바쁘신 분들은 더 바쁜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요. 그 기술적으로 뭐 특허를 가져가지고 꼭 그 업체의 이런 생품 그 상품을 써야 되는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화가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내년까지도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내년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인데 우선은 똑같아요. 다 그냥 기본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. 기본 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선택과 집중.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고 되는 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투자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 사업에만 이제 잡아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모니터 그 흐름을 동향을 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망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. 네트워크망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채널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뭔가 사이클을 계속 돌리려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한쪽만 제가 봤을 때는 한쪽만 바라보는 것보다 흐름적으로 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뭐랄까 최소한의 투자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공장에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사람들이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러면 웃긴 얘기지만 가정집을 공장처럼 이렇게 쓰려는 사람도 저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. 가정집. 그냥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진짜 자기 밥벌이 할 수 있고 생활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공장에서 뭐 기계라고 치면은 아주 소형 기계가 더 활발하게 뭐 판매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노동집약적인 사업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지금은 그 인건비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비싸졌죠. 근데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돈이라는 거는 화폐의 가치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이제 그 돈이 몰리게 되죠. 큰 돈들은 작은 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투자를 안 한다는 거겠죠. 왜 그러냐면은 그 외국 인터넷으로 좀만 기다리면은 그만큼 이제 물건이 싼 게 오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뭐 비싼 물건 똑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. 지금 계속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이 더 떨어져 있고 지금 일반적인 건설도 지금 경기가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더 죽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인건비가 또 고임금이고 인건비가 고임금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또 고물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고금리고 그 다음에 고임대료고 그 다음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. 그러면은 사업을 접는 게
가장 효과적인 상황이랑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. 사업을 접는 게. 사업을 접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고, 그 다음에 인건비를 안 줘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자를 안 줘도 되고, 그 다음에 임대료를 안 줘도 되고,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되겠죠. 파산을 하고 사업 정리를 하고 뭐 그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.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지금 업체 뭐 연합뉴스나 뭐 ITN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업체 파산의 그 지수가 업체 파산 지수인가? 그게 이제 점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다.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뉴스에 보면은 이제 은행 이자가 은행만 지금 그 제일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은행만 혼자서 잘 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우리나라 구조가 부동산에만 계속 투자가 돼가지고 부동산 집값만 올라갔고 부동산의 임대료만 올라갔고 또 인건비만 고인건비만 됐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에서 노는 게 훨씬 싸게 논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저도 일본 가고 싶어요 갑자기 뭐 뭐야 1000원당 850원 뭐 그 정도 급이니까 그 지금 일본 가서 노는 게 물건 사고 노는 게 훨씬 재밌게 놀고 하기 때문에 뭐, 뭐 일본 가겠어요. 그리고 애국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품질과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나라 걸 쓴다는 거지.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물건이 진짜 싸고 저렴한데 우리나라 걸 더 비싸게 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른 나라 물건이 훨씬 좋은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, LG전자 뭐 이런 대기업들은 그럼 우리나라의 애국 대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 설비를 해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베트남에도 하고 있고 또 웬만한 기업들은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보다는 외국으로 가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 공유를 해야 돼요. 기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런 상생 의지를 갖고 서로 돕고 도우는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키워서 공산품 생산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두레같이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. 두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이 구독자님이 하나의 이런 두레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칼천지에 가서 영상을 찍었는데 우리나라 국내 칼을 국내 사람들은 웬만하면 국내에 있는 칼을 사야 되겠죠. 칼은 뭐 이태리 칼도 있고 독일 칼도 있고 스위스 칼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. 일본 칼도 있고 일본도가 좋다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있는 제조업들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그 도와줘야 되는 거죠.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그 외국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가격이 너무 싸면은 외국 거를 사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너무 싸고 품질도 더 좋다.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비등비등 하다면은 외국 거보다는 국내 거를 이제 국내 제조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네트워크도 공유해야 되고 주변에 그런 업체를 찾는다고 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러지 않으면은 다 무너지는 그 도미노가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저렴하고 서로 윈윈하고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
주변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